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이번 국빈 방문에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김정숙 여사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13일 오후 10시 중국 최대의 신앙송 사이트인 웨이니두스를 통해 정현종 시인의 방문 계획을 낭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는 한국어로 낭송하고 중국 사이트에는 중국어로 소개하는 간단한 인터뷰 그리고 시 원문이 게시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일보 2017년 12월 11일 김 여사가 방문객을 방중 낭송시로 택한 이유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부터 계속 방문객 하니까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은 김 여사가 낭송할 시의 제목입니다. 중앙일보의 내용을 다시 소개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단락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 시를 읽으면 만남과 인연의 소중함에 새삼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나의 마음과 진심을 다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김 여사가 한 이야기가 이 시를 읽으면 만남과 인연의 소중함에 새삼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까닭은 만남과 인연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남과 인연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김 여사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느낀 사람이 김 여사이다 보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 역시 김 여사일 겁니다. 다음으로 만난 분들과 그랬으니까 누구와 만났습니까? 김 여사와 만났지요. 만난 분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김 여사와 만났다 하는 것이고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맞춘 것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과 김 여사가 눈을 맞췄죠. 악수도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과 김 여사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 누구인지 하는 자리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죠. 그러나 불변인 것은 이 행위자가 김 여사라는 점입니다.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나의 마음과 진심을 다했을 때, 그러면 이때의 나는 확실히 김여사이겠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진심을 다했을 때, 이러한 노력을 한 사람도 김여사가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김여사의 맞은편에 있던 누구이겠죠. 상대방.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 누가 배웠습니까?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내용을 배운 사람도 김여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시를 읽으면 나는 이렇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의 김여사를 시를 읽은 김여사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김여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을 그들인데 앞에 있으니까 너라고 할 수 있겠죠. 내게, 너에게. 그 다음에 김여사는 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을 다하는 것은 나 김여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김여사이겠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시를 읽은 김여사가 한 이야기, 거기에서 주체는 김여사이고, 김여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김여사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리고 김여사가 배우고, 이렇게 일관성 있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여사는 한국과 중국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오랜 인연으로 함께 이어진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김여사 측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나, 중국은 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을 묶었습니다. 나와 너라고. 그 다음에 양국이 서로 진심을 전해 미래를 함께 하자는 생각으로 이 시를 선택했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김여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배웠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국이 서로 진심을 전하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너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낭송하기로 정했다. 낭송할 시로 이 시를 선택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김여사를 시를 선택한 김여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말을 정리를 해보면 한국이 다음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 중국도 다음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함께 하자. 이렇게 되겠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앞에서 이 지금 동일한 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김 여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겠다. 중국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마음과 진심을 다한다. 한국은 이렇게 하겠다. 중국도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배워라. 내가 그랬듯이. 그러면은 김 여사는 이미 스스로 느꼈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 중국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문을 그 국빈으로 맞이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대우 이런 것을 할 때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야 하겠죠. 국빈이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그러니 행여 눈길을 피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악수도 해야 되겠군요.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마음도 시진핑과 중국인에게 다가가겠다.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을 감상을 하는 김 여사가 곧 그 시를 읽어주겠죠. 시를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그 김 여사의 맞은편에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 여사는 말로는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즉 우리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되겠죠. 물론 한국은 그러니까 김 여사 측에서는 이미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했죠. 언제 그랬냐면은 시를 읽은 김 여사 단계에서 이미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이렇게 할 마음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인식하고 있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시를 읽은 단계의 김 여사 그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시를 선택한 김 여사 그 단계도 거치지 못하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갑자기 시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 여사가 왜 그 시를 선택했는지 하는 것은 한국의 신문에서 보도를 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시를 들어서 알든 이 뉴스를 보아서 알든 중국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김 여사의 우리가 함께하자, 이 이야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결국은 중국과 한국이 같이 하자. 그것은 한국은 그 의사를 내가 결정했고 중국은 내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네가 해라, 이것이 되고 맙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 여사는 시를 낭송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를 낭송하는 이유, 이 시를 선택한 이유, 그것을 미리 밝혔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김 여사가 언제, 어디에서 실제로는 중국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게 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만난 분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마음과 진심을 다하라. 그랬을 때 방문객의 마음이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은 중국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은 2017년 12월 13일 오후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시낭송 사이트, 거기에서 하고 또 중국 SNS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인인 김 여사가 중국인 13억 명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국인과 시진핑 주석은 김 여사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저 김 여사라는 한국인은 누구인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손님 접대를 잘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 김 여사는 실제로 어떤 자격인지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그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초청을 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온 국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이지요. 이 국빈을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님은 대단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그냥 찾아온 사람, 그런 사람을 비지터라고 합니다. 흔히 비지터, 방문자, 방문객은 길손을 가리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으로 초대된 사람은 인비티, 초대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빈으로 온 한국인 김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최소한 길손은 아니겠죠. 초대된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된 사람이 중국인에게 자신을 초대한 나라의 국민과 자신을 초대한 시진핑 주석에게
지금 소개할 이 시를 읽어주겠다.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중국 네가 다 해라. 앞에서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시를 선택한 김 여사는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중국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한 사람에게 요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낭독할 예정인 시의 제목은 방문객입니다. 우선 이 제목을 생각해 보죠. 방문객에 손님이라고 하는 객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객자를 보았을 때 방문객은 내가 방문하는 손님으로 가는 것과 방문하는 손님이 오는 것과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객자를 좀 무게를 두어서 본다면 아마도 남이 손님으로 오는 경우가 한 60%, 내가 손님으로 가는 경우가 한 40%, 이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첫 줄은 사람이 온다는 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다는 것의 방향성을 생각해 봅시다. 온다는 것은 먼 곳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에서 말하는 방문객은 나가 아니라 너다, 너가 100%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시인, 그리고 이 시를 낭송하는, 이 시를 들려주는 사람은 방문객이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방문객의 상대방, 또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 그 방문객을 초대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문객이 초대받은 방문객일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방문객이라는 이 시를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나와 너가 분명히 구분되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방문객이 아니겠죠. 방문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여기에 맞춰 본다면 아마도 이 주체, 방문객을 맞이하는 주체는 당연히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과거와 했는데 그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라는 것은 당연히 방문객이겠죠. 그래서 미래도 방문객의 미래, 함께 온다고 하는 과거와 현재도 방문객의 과거와 현재, 또 여기에 오는 한 사람의 일생도 방문객의 일생, 부서지기 쉬운 마음도 방문객의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도 방문객의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방문객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이렇게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내 마음이, 이것은 당연히 화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방문객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 이때는 정말 바람이지요. 바람이 아니고 그러한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 아주 반갑게 잘 대하는 것이 될 텐데 바로 이 부분도 그 주체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번에 이 시를 읽을 사람이 김 여사라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손님이 있죠. 손님을 어떻게 잘 환대할 수 있을까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시를 낭송한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이 시를 읽고 있으니까 방문객이란, 방문객의 방문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방문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중국은 그렇게 느껴라. 시진핑과 중국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 여사는 어떻게 해야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방문객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인들아, 너희가 그 바람을 흉내내듯이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면 환대가 될 것이다. 결국 전심전력으로 방문객을 환대하라. 고 김 여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문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그것은 개인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 역시 공무 수행인 것입니다. 자기들 개인들의 영예가 아닌 것이죠. 김 여사가 이 시를 손님으로 간 김 여사가 주인인 중국인들에게 낭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코믹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왕 시를 소개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시는 방문객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손님은 주인과 다르기 때문에 손님인 것이죠. 물론 그 손님에는 정적인 관계의 손님일 수 있고 또 상업적인, 사무적인 관계의 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객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정주의 의사가 없다. 여기에 머물러 살 의사가 없다. 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뿌리 내리지 않겠다. 그것만큼은 바뀌면 안 됩니다. 뿌리 내리고 살겠다고 온 사람을 객이라고 하게 되면 개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방문객은 혼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하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사실혼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어엿한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주의 의사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방문객이 정적인 관계냐 아니면 상업적인 관계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환대라는 어휘에서 상업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손님을, 방문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의 일생을 다 보듬어 가면서 그의 부서진 마음을 다 헤아려 가면서 왔다가 떠날 사람을 환대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호들갑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애써 노력하는 인공적인 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상은 아마도 상업적인 그렇게 환대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객에 대해서 하는 환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중국을 방문하는 국빈 방문, 거기에 객자를 붙여서 국빈 방문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방문객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손님은 아니죠. 품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엉뚱한 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방문객이 이제는 다음 이야기를 하죠. 방문객이 방문객을 환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가 시를 낭송하기로 한 사이트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웨이니두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웨이니두스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에서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그냥 해석을 하면 당신을 위하여 시를 읽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 영문명을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The poem for you, 당신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이트의 이름을 보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김 여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환대하라 하는 방문객이라는 시를
낭송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신앙송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공통된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이번에는 김 여사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라는 말과 내가 라는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혹시 표준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좀 능력이 떨어지든지 또 전혀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일종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공무원은 그러한 장애도 극복해야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장애가 없거나 그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선출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분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인들을 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많죠. 여러 차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시진핑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틀린 겁니다. 대통령은 이걸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 이것은 우리말에 그런 어법이 없죠. 시진핑 주석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네가 하겠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래 놓고는 내가 말했으니까 시진핑이 해라.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지만 공식 석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 청와대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신앙송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말 꼭 닮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 쉽게 말해서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인들이죠. 그러면 남의 집에 놀러간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이것은 공무상 방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놀러간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를 선택해서 이 시를 중국인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유다 하고 이야기한 2단락의 문장,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느꼈다. 나는 배웠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손님을 환대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중국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우리가 낯설지 않죠? 우리에게. 바로 문재인 화법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 김 여사가 다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화법,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거기에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참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전 세계의 리더, 1인자인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나 훈수를 둡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가 가장 현명하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라. 말은 권유이겠지만 훈수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세워놓은 계획을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깨뜨려 버립니다. 약속은 어기고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하고 한도 없죠.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데 이번에 이 신앙송 뉴스 여기에서 김 여사가 보인 태도, 그것은 마치 식당에 간 손님이 직접 상을 차리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부창부수라고 할까요? 어떻든 오늘 이야기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와 너를 구별 못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서 오늘의 학습 요점 이렇게 하자면 부디 나와 너를 구분하는 능력을 하루빨리 갖춰라. 이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